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들렸어요. 말기 간암입니다.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손끝이 떨렸어요. 아니, 손끝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68배 나이에 받는 사형 선고 같았어요. 의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 이식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 이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죠. 네, 생체간 이식이 가능하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이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들 준혁이뿐이었으니까요. 30년 전 내 손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던 딸 수진이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무뚝뚝한 목소리였죠. 준혁아, 지금 병원인데 엄마가 좀 만나야 할 것 같구나.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다.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저녁에 시간 낼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복도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초췌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죽음을 선고받은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집이 유난히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 생긴 얼룩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간, 이식.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맴돌았어요. 누군가의 간 일부를 받아야 산다니. 그것도 준혁이의 간을 받아야 한다니. 준혁이는 내 아들이에요. 38살의 은행원이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게 나를 닮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키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죠. 다음 날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준혁이가 왔어요. 들어와라. 준혁이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아들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파에 앉은 준혁이가 물었어요. 나는 마주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준혁아, 엄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 무슨 병인데요? 간암이야. 그것도 말기래.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충격 때문인지 당황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대. 생체 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준혁아, 엄마가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아니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너밖에 없구나.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다 멀리 있고. 그래도 제 몸인데요. 제가 수술 받으면 회복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합병증 위험도 있고, 제 인생도 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너를 낳아서 키웠잖니. 밤낮으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어.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건 부모 된 도리 아닌가요? 제가 부탁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지금 그런 말을 하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건 맞아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몸을 내놓으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너는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요즘 뇌사자 이식도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시간이 없어.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몇 달 못 간다고. 준혁아, 제발 부탁이야.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전 못하겠어요. 제 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한테 제 간을 줄 만큼 엄마가 저한테 잘해 주신 것 같지도 않아요. 뭐라고? 엄마는 항상 저한테 엄격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셨고 안아준 적도 없어요. 늘 공부하라, 1등 하라, 좋은 대학 가라. 그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저는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나 일도 있고요. 수진이 얘기는 꺼내지 마라. 왜요? 불편하세요? 30년 전에 누나를 집에서 쫓아낸 게 잘한 일이었나요? 그것도 누나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준혁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전 그때부터 엄마가 무서웠어요. 누나가 울면서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제 방에서 다 봤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엄마의 사랑은 조건부구나.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저렇게 쫓겨나겠구나. 준혁아. 그래서 전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1등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엄마를 위한 인형 역할이었나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간 이식은 못 해드려요.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뒤따라가며 매달렸죠. 준혁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하지만 현관문이 닫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죠.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 안을 메웠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이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도 보냈어요.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 했어요.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검사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벽을 짚고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라고 불렀죠.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래요, 수진이었어요. 내가 30년 전에 집에서 쫓아낸 딸이었죠.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28배의 뜬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58배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맑고 깊은 눈이 날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너는 어떻게? 준혁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가 간암 말기라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준혁이가? 네. 준혁이가 제 간을 쓸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가 얼른 날 부축했죠.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뭐라고 하던 사실대로 말했어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 누나한테 물어보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날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엄마가 잘못했어. 30년 전에 너를 그렇게 내쫓은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어머니,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하나. 엄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어머니, 저 어머니 간 이식해드릴게요. 뭐라고? 제 간을 드릴게요. 검사해봐야겠지만 맞으면 수술하죠. 안 돼. 수진아, 그럴 수 없어. 왜요?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내 간을.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딸 앞에서 우는 거였죠. 수진아, 울지 마세요. 이제 살아야죠. 저한테는 아직 할 말이 많거든요.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처럼 수진이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고 했죠. 혈액형도 맞고 건강 상태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딸분이 어머니를 참 사랑하시나 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을. 가족이잖아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였죠. 그 사이 수진이가 매일 병원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집 나온 후에 식당에서 일했고, 나중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결혼은? 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셨던 그 사람이랑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 잘해줬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돈도 없었고, 근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힘들게 살았죠. 지금은 작은 건설회사 운영해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대학 3학년이에요. 그래. 잘 키웠구나. 어머니처럼은 안 키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쫓아낸 그날 밤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그래도 찾아오진 않으셨잖아요. 못 찾아갔어. 어떤 얼굴로 너를 봐.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엄마는 내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집안이 가난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할까?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도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자랐다는 걸요.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변명은 아니죠. 근데 이해는 됐어요. 어머니도 사랑을 그렇게 배웠구나. 조건부 사랑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하신 거구나. 수진아,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달랐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 사람이 잘해줬구나. 네. 어머니가 반대하셨던 그 가난한 남자가 저한테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엄마가 눈이 멀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요. 수술하고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손주들 좀 봐주세요. 아직 외할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손주들이 날 보고 싶어 할까? 그럼요. 제가 어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할머니 만날 거라고.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술 전날이었어요. 수진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였죠. 어머니, 제 남편이에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수진이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깊이 인사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전에 내가 반대했던 그 남자였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장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시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앞날도 불투명했어요. 장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본 거니까. 그래도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수진이를 사랑하는 게 보였죠. 수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수진이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의 아이들도 왔어요. 할머니, 대학생 손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환한 미소가 수진이를 닮았죠. 지윤이라고 해요. 21살이에요. 그래. 예쁘게 잘 컸구나. 할머니도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줄은 몰랐거든요. 준혁 삼촌은 안 와요? 지윤이가 물었어요. 삼촌은 바쁜가 봐.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삼촌 이상해요. 엄마가 수술하는데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외할머니 아프신데 자기 엄마한테 간도 안 주고. 그만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윤이는 입을 다물었죠. 준혁이 수술 날짜를 알려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이 날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죠.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봐. 혹시라도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면 준혁이한테 전해줘. 엄마가 미안했다고. 너무 차갑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평생 미안했다고. 어머니 꼭 깨어나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알았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았어. 꼭 깨어날게.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실 천장의 둥근 조명이었죠.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났구나. 수진이 덕분에 살아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직 회복 중이세요. 수진이 너는 괜찮니? 저도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조금씩 기운을 차렸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진이도 같은 층 다른 병실에 있었어요. 가끔 휠체어를 타고 서로를 찾아갔죠.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됐어요.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수진아, 너 아프지?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잘 회복되고 있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준혁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수술 후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준혁이는 병실로 들어와 침대 옆에 섰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아, 수술 끝나고 왜 안 왔니? 바빴어요. 그래도, 어머니. 준혁이가 말을 끊었어요. 사실은요. 응. 제 간은 처음부터 이식이 불가능했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제 간에 문제가 있었대요. 지방간이 심해서 이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거절한 건 맞아요. 처음부터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제가 비겁하게 도망친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거절한 거예요. 준혁아, 어머니, 죄송해요. 전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몸이 그런 걸 어떻게 하니?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혁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에 긴 흉터가 보였죠. 이게 뭐니? 누나 수술비요. 뭐, 누나가 수술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입원비며 수술비며. 저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신장 하나를 팔았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신장을 내가, 네, 암시장 통해서요. 불법이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준혁아, 너 미쳤니? 미친 게 맞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 간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돈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야. 너 정말 바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제 간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그리고 냉정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차갑게 대했어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 준혁아. 싫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이 바보야. 일어나라니까. 병상에서 일어나려다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얼른 날 부축했죠. 괜찮아.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마라. 그날 밤 수진이가 병실에 왔어요. 어머니, 준혁이 왔다 갔죠. 그래. 왔다 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너한테 고맙다고 전하래. 그리고 미안하다고. 괜찮아요. 준혁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아, 너 알고 있었니? 준혁이 간이 안 된다는 거. 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준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 간은 안 되는데 어머니는 모르신다고. 그래서 내가, 네. 제가 해야죠.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준혁이 신장 판 거요. 그거 제가 말렸어요. 뭐, 준혁이가 그러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안 된다고. 근데 준혁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도 뭔가 해야 한다고. 준혁이가. 어머니, 준혁이도 어머니,
사랑해요.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죠. 수진이가 먼저 퇴원했고, 일주일 뒤에 내가 퇴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괜찮아. 준혁이가 자주 온다고 했어. 실제로 준혁이는 퇴원 후 매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미역국이랑 밥. 그것만요. 반찬은요? 김치랑 계란 반찬. 그럼 안 되죠. 제가 반찬 좀 해올게요. 준혁아, 괜찮아.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준혁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아들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거 먹어보세요. 준혁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죠. 내가 만들었니? 네. 인터넷 보고 따라했어요. 고마워, 준혁아. 맛을 봤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맛있구나. 정말요? 처음 만든 건데. 응, 맛있어.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죠. 어느 주말 수진이네 가족이 모두 우리 집에 왔어요. 할머니, 지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죠.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잘생겼구나. 제가 아빠 닮았대요. 맞아. 내 아빠도 젊었을 때 잘생겼지. 수진이의 남편이 웃었어요. 장모님,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못 본 거지. 모두가 웃었어요. 준혁이도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누나와 조카들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죠. 누나, 오랜만이에요. 그래, 준혁아. 잘 지냈니? 네. 누나야말로. 나도 잘 지냈어. 지윤이가 준혁이에게 다가갔어요. 삼촌, 이제 자주 보자.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죠. 식사 중에 누군가 말했어요. 가족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모두가 모였어요. 수진이와 준혁이가 내 양옆에 섰죠. 손주들이 앞에 앉았어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냥 행복해서.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준혁이도 반대편 손을 잡았죠. 어머니, 사랑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어머니. 준혁이도 말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나도 너희를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죠.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잘 회복되셨어요. 기증자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나야. 병원 다녀왔어.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좋대. 선생님이 정말 잘 회복됐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 또 그러시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먹을까? 오랜만에 내가 해줄게. 어머니가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간단하게 할게. 그럼 제가 재료 사갈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야, 다 있어. 그냥 와. 알았어요. 저녁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어요. 장을 보려고 시장에 들렀죠. 신선한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주세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혁이가 좋아하던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저 영양가 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와, 뭔가 냄새 좋은데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녁 준비하셨어. 진짜요? 대박.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을 내놓자 모두가 감탄했죠. 와, 할머니 대단하시다. 먹어봐. 맛있을지 모르겠네. 맛있을 거예요. 준혁이도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앉아라. 준혁이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진이와 마주 앉았죠. 다들 모였네. 자, 먹자.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어머니, 제육볶음이 옛날 맛이에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옛날에 이거 해준 적 있었나? 네. 제가 중학생 때 한 번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해주셔서 아쉬웠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가 그런 걸 신경 못 썼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먹게 돼서 좋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된장찌개 맛이 어릴 때 생각나요.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너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맛을 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비법이 있어. 나중에 알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럼 제가 씻을게요. 어머니는 닦으세요. 그래.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하단다. 저도요. 이렇게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3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넌 참 착하구나.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내가 언제? 어릴 때요. 어머니가 아무리 엄격하셔도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표현을 못 하실 뿐이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울지 마세요. 지훈이가 보면 어떡해요? 그래. 안 울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가 자리를 내줬어요. 고마워. 앉아서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지윤이와 민준이. 수진이가 키운 아이들이죠. 너희들 참 잘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해줬다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라도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요. 착한 것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행이구나. 어머니도 만나보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데려올래? 다음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혁아,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나서. 고마워, 누나. 근데 누나 말 잘 들어야 해. 결혼 생활은 쉽지 않거든. 알겠어요.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보고 배워. 수진이의 남편이 웃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모범을 보여드리죠. 모두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 손주들과 웃으며 보내는 하루.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하느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며 잠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왔죠. 준혁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어머니, 어때요?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물었어요. 예쁘고 상냥한 여자였죠. 정말 예쁘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제가 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준혁이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수진이네 가족도 모두 왔죠. 삼촌 축하해요.
지윤이가 활짝 웃으며 축하했어요. 고마워, 지윤아. 삼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 지금 진짜 행복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준혁이와 며느리가 입장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이 평생 그런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죠. 준혁이가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어머니, 누나, 매형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동생 결혼식인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혁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며느리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가남 선고를 받고 수진이와 화해하고 간 이식을 받고 이렇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다니.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수진아,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또 그러시네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어.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준혁이의 행복한 얼굴, 수진이의 밝은 미소, 손주들의 즐거운 모습. 모두가 담겨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한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갈래요? 여행? 네. 단풍 구경하러요. 설악산 어때요? 좋지. 다 같이 가자. 주말이 되었어요. 수진이네 가족, 준혁이 부부, 그리고 나까지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죠.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설악산 가보신 적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옛날에 내 할아버지랑 간 적이 있지. 언제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신혼여행으로 갔었어. 와, 그때 얘기 더 들려주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았어. 비포장도로가 많았지. 근데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말수는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지. 저희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할아버지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차창 밖으로 단풍이 보였어요. 붉고 노란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지윤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사진 찍어야겠다. 등산로를 걸었어요. 천천히 걸었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중간에 쉬는 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싸온 김밥과 과일이 맛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도 드세요. 그래, 먹을게.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다시 한 번 생각했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전망대까지 올라갔죠. 와, 모두가 감탄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사진 찍자. 지훈이가 말했어요. 다 같이 모여요. 우리는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어요. 사진을 보니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하산하는 길도 즐거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었죠. 할머니,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글쎄, 바다도 가고 싶고. 그럼 다음에는 바다 가요. 그래, 그러자. 숙소에 도착했어요. 큰 방을 2개 잡았죠. 남자들 방, 여자들 방으로 나눴어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죠.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나는 주스를 마셨죠. 술은 이제 못 마시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모두 건강해라.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왔어요. 여자들 방에서 이야기꽃이 피었죠. 할머니 젊었을 때 얘기 들려주세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뭐가 궁금한데? 할머니도 연애하셨어요? 그럼 했지. 어땠어요? 설레고 떨렸지. 너희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 로맨틱하다. 요즘처럼 자유롭진 않았어. 부모님 허락받아야 했고.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서.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사랑을 아셨네요. 그래. 엄마도 알았어. 근데 표현을 못했지. 이제는 표현하세요. 그래. 그럴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와 수진이의 며느리는 먼저 잠들었고 수진이와 나만 깨어 있었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수진아, 고마워. 왜요? 이렇게 기회를 준 거. 어머니,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없었을 거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내가 날 살렸어. 몸도 살렸고 마음도 살렸지. 저도 어머니 덕분에 완전해졌어요. 30년 동안 가슴 한편이 늘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채워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아.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잠들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정말 잘 회복되셨어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아름답구나.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서 눈송이가 녹았죠.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으로요. 장미를 사서 남편의 산소로 향했어요. 산소 앞에 섰어요. 눈이 쌓인 묘비를 닦았죠. 여보, 나야. 장미를 놓았어요. 오랜만에 왔네. 미안해. 바람이 불었어요. 요즘 나 많이 변했어. 아이들이랑 화해했고 손주들도 만났어.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행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당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눈은 계속 내렸어요.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산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혼자요? 저도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괜찮아. 다음에 같이 가자. 네. 수진이가 짐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니? 김장 김치요. 제가 담갔어요. 고마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반찬 걱정돼서요. 착한 것.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년에 우리 가족이랑 함께 사시는 거 어때요? 응. 집이 넓거든요. 어머니 방도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이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그래도, 수진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너희가 자주 찾아와 주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어요. 근데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준혁이도 왔어요. 어머니, 눈 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집에 있었어. 다행이다. 며느리가 떡 쪄서 보내래요. 고맙네. 셋이서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내년에는 더 자주 올게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자주 와라. 그리고 어머니. 응.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사랑해, 준혁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수진이도 말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죠. 새해가 밝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주들이 절을 했어요.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세뱃돈을 줬죠. 와,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네. 떡국을 끓였어요. 수진이가 도와줬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럼 저는 파 썰게요. 그래.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게 행복했어요. 수진아, 너 요리 실력 많이 늘었구나.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그랬니?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는 내가 너한테 잘 안 가르쳐 줬지.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배웠어요. 떡국이 완성됐어요.
모두가 식탁에 앉았죠. 자, 다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올해 취업할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전역하고 복학할 거예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네. 준혁이가 말했어요. 저희는 올해 아기 계획 있어요. 정말. 네. 어머니, 증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맙구나.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행복해서 그래. 저희도 행복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들.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1년이 또 지났어요. 봄이 다시 왔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아주 건강하세요.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죠.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수진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산책하러 나왔어요. 어머니도 산책 중이세요? 응,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좋대. 다행이다. 수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배가 많이 불렀구나. 네. 다음 달이면 태어나요. 이름은 지었니? 네. 아들이면 준서, 딸이면 서연이로 할 거예요. 예쁜 이름이다.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어때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생각해 볼게.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렸어요.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았어요. 대신 이제부터는 더 행복한 얘기만 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벚꽃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죠. 어머니. 응. 저희 엄마 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 딸이어서 행복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희 엄마여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벚꽃이 피 우리 주위로 떨어졌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